아무한테도 말도 못하고 누가 알아볼까봐 여기 글 쓰는 것조차 엄청 망설이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조언 얻고 싶어 어렵게 쓰는 글이에요. 학생 때부터 10여 년을 만나다가 부부된 지 5년 됐어요. 결혼 전부터 둘이 모아놓은 돈으로 장사 시작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고 지금은 아이 하나에 뱃속에 둘째도 곧 태어나요. 둘째 가지고서부터 부부 관계가 없었어요. 첫째 돌보느라 몸이 피곤했는지 계속 염증에 분비물도 많아져서 약 처방도 받고 초음파 보러 병원 갈 때마다 치료도 서너 번 받았는데 남편도 항상 같이 갔었기 때문에 염증 있으면 부부관계 자제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가끔 근처 사장들이랑 술 한 잔씩 하고 온다고 하는 거 외엔 크게 늦게 들어오거나 한 적이 없어서 그날도 그런다기에 다녀오라고 했는데 아침 6시 반에 눈이 다 풀려서 들어와 거실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깨워서 뭐 했길래 아침에 들어오냐고 다그쳤는데 술 먹고 당구 치다 늦었다 어쩌고 저쩌고 횡설수설하는 꼴이 수상해서 다시 잠든 사이에 주차장에 내려가 블랙박스를 보니 아침에 대리기사 불러오는 길에 전화로 누군가랑 통화하는데 수학이 넘어 목소리는 여자고 내용을 듣자 하니 그 여자 집에 지갑을 놓고 왔고 이따 찾으러 가겠다. 그 여자가 제 이름을 말하면서 와이프한테는 어떻게 둘러댈 거냐 물으니 남편이 말하길 술 먹고 늦으면 와이프가 대리기사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만 검사하니까 대리비 결제 내역만 확인시켜주면 된다 하며 둘이 속닥거리는 내용이 있었어요. 자연스레 내 이름을 말하는 거 보니 아는 년이구나 생각이 들고 내비 뒤져보니 학생 때부터 집안에 온갖 나쁜 일 좋은 일 털어놓으며 가족만큼 가깝게 지냈던 15년 지기 친구가 사는 동네더라고요. 그녀는 1년 전 남편 바람으로 이혼하고 지금은 혼자 살아요. 이혼할 당시 몇 개월 동안 새벽 2시고 4시고 밤만 되면 미치게 괴롭다고 분하다고 하소연하는 걸 간단히 첫째 돌보랴 늘 수면 부족에 체력이 딸려도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핸드폰 붙들고 위로해줬어요. 그러다 이혼하고 나서 저도 없는 남편 가게에 자꾸 맥주 한 잔 하러 왔다며 드나들고 올 때마다 계산은 안 하더라고요. 한 번은 몇몇 친구랑 같이 또 술 마시러 왔다가 다른 애들은 다 집에 가고 지 혼자 제가 보고 싶다고 새벽 4시에 남편이랑 같이 저희 집에 온 적이 있어요. 그 일로 정 떨어져서 남편한텐 정색하면서 화냈고 겉으론 기분 나쁜 내색은 안 했지만 그 친구랑도 거리 두고 연락 잘 안 했고요. 가끔 내 친구 하면서 연락 오면 답장은 해줬고 막 뒤끝 나쁘게 끄는 것도 아니었는데 무튼 남편은 그날 작정하고 거짓말을 하며 그년을 만났고 밤새 둘이서 술집, 노래방, 술집을 전전하며 술을 처마시다 마지막엔 편의점에서 맥주랑 안주를 사들고 근처 그년네 집에 가서 처먹다가 지갑을 놓고 왔다더라고요. 블랙박스 확인하고 내비 확인하고 집에 올라와 깨워서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어제 누구랑 뭐 했는지 사실대로 말하라고 했는데 끝까지 적반하장으로 나오다가 불빵 내비 확인하고 통화 내용까지 읊어주니 그제야 무릎 꿇고 잘못했다 하네요. 그때의 그 뻔뻔한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남편 앞세워 그년 집 근처 찾아갔는데 끝까지 어딘지 기억 안 난다 해서 그년 가족한테 내색 않고 전화로 주소 물어봐서 찾아갔어요. 연락 뜸할 때 이사했던지라 주소를 몰랐거든요. 초인종 누르고 나야 하니까 한 3분 만에 문 열어줘서 들어갔더니 모텔 같은 원룸인데 침대 옆 바닥엔 맥주캔과 뜯지도 않은 안주들, 벗어제 낀 스타킹이랑 속옷들, 그리고 굴러다니는 콘돔 껍데기. 지갑 찾으러 왔다니까 침대 밑에서 어기저기 꺼내서 주더라고요. 미친년 산발에 눈깔에 술이 그득그득 차서는 침대에 걸쳐 앉아 고개 숙이고 있는 년한테 상황 설명해보라니까 한마디도 안 하고 옆에 남편 새끼는 네가 상상하는 그런 일 절대 없었다며 나불대는 걸 면상에 캔 던져버렸어요. 너희랑 나랑 겹치는 지인이 동창 포함 좋기 몇백 명은 될 거고 너희 둘 사회 매장시키는 거 일도 아니지만 이런 더러운 일로
내 새끼들 남들한테 동정받는 거 싫고 아빠 엄마가 둘 다 불륜인 네 새끼들 불쌍해서 참아줄 테니 오늘 일은 네 부모한테도 뻥끗 말고 쥐 죽은 듯 살라고 했어요. SNS고 어디고 네 소식 내 귀에 들리면 네 자식 맑게 알아먹을 때쯤 부모년 놈이 어떤 짐승들인지 다 까발릴 거라고. 나랑 겹치는 지인들하고도 영 끊으라고. 두년놈 머리채라도 뜯어놨어야 되는데 뱃속에 애기 잘못될까봐 많이 참았어요. 그 후에 그녀는 쥐죽은 듯이 사는지 어쩐지 SNS도 다 차단했고요. 남편 새끼는 차키며 지갑이며 목걸이 반지까지 다 뺏어서 거짓걸로 내쫓고 한동안 가게에서 먹고 자고 하다가 울며불며 빌었고 새끼 보고 싶다고 어린이집 근처에서 기웃거리고 꼴값을 하길래 집에 들어와서 돈 버는 기계로 살라고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심기 건드리지 말고 납작 엎드려서 숨소리도 안 들리게 살라고 했어요. 지 자식은 끔찍하게 생각하니까 그거 하나 봐서 그냥 쇼윈도로 살자 생각했어요. 뱃속 아기까지 있는 상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이 그게 최선이었어요. 아무한테도 친정에도 말 못했어요.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서. 며칠을 울면서 지냈는데 첫째가 집안 분위기가 뒤숭숭한 걸 스스로 느꼈는지 눈치도 보기 시작하고 잠꼬대로 서럽게 울기도 하는 거 보면서 내 새끼한테 못할 질 하는구나 싶어 마음 다 잡고 일상으로 돌아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잘 참고 지내다가도 울컥울컥 분해서 미치겠고 잘 살고 있을 그년 생각하니 억울하고 하루하루 마음이 지옥 같고 요즘 아무렇지 않게 대해주니까 남편 새끼가 슬슬 기어오르고 난 배신감에 치를 떠는데 지는 속 편하게 쳐웃는 얼굴 보고 있으면 죽여버리고 싶고 그러다 또 한바탕 싸우고 울다 지쳐서 몇 날 며칠 무기력증에 빠져서 잠만 자고 싶고 이렇게 반복되는 게 2달째예요. 태교는커녕 매일 나쁜 생각만 하는 엄마라서 아기한테도 죄책감 들고 우리 가족 화목한 게 최고다 생각하며 정말 열심히 살았고 알뜰하게 살았고 남편도 저도 둘 다 어렸을 때부터 같이 적응하면서 부모 도움 없이 서로 의지하며 일군 가정인데 10수년 노력이 다 부질없고 허망해요. 애기들 생각해서 그냥 무늬만 부부로 살자 생각해도 앞으로 계속 의심하며 의부증 환자처럼 살 것 같은 제 인생이 너무 아깝고 그날 그 끔찍했던 시간이 잊혀지질 않아요. 정말 말도 안 되지만 차라리 돈 주고 모르는 여자랑 그랬더라면 이렇게까지 용서가 안 되고 죽을 만큼 배신감 들진 않을 텐데라는 생각도 들고 상대가 하필 왜 그년일까? 지도 겪어봐서 뻔히 아는 고통일 텐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녀는 그 당시 상황 설명해보라는 저한테 말 한마디 없었다가 늦은 밤에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며 믿어달라는 문자 한 통 보냈었어요. 누굴 바보로 하는지.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괴롭습니다. 추가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댓글들 모두 읽고 또 읽었어요. 지어낸 얘기라고 할 만큼 추잡한 일이 내 인생에 생길 줄이야 저도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멍청한 년, 미련한 년 다 맞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그동안 육아나 집안일에 있어서 주변 남편들 그 누구보다 잘해줬고 돈에 관해선 저보다 더 알뜰한 사람이었어서 여자 문제가 생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는데 그년 남편은 결혼하기 전에도 친구들이 뒤에서 다 욕할 만큼 허세 쩔고 2년 전년 욕하는 쌍또라이였어요. 결혼하고도 육아 집안일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상전 새끼였는데 그녀는 허구한 날 제 남편하고 지 남편 비교하기 바빴고요. 육아 잘 분담해주고 가정적인 거 늘 부럽다고 했었어요. 비슷한 시기에 출산하고 늘 붙어 다녔기 때문에 서로 가정에 대해 속속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년 집 찾아갔던 그날 문기적대면서 엄청 늦게 문을 열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속옷에 콘돔 껍데기들은 치우지도 않고 그대로 뒀을까? 나 같으면 아무리 술이 덜 깼어도 정신 번쩍 들어서
그런 것부터 치웠을 것 같은데. 그년이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자꾸 들고, 그년이 원하는 게 니네 가정도 박살나봐라 하는 심보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주나 하는 생각에 덮어주려고 했던 마음도 컸어요. 여기 글들 가끔 읽으면서 지 팔자 지가 꼰다고 엄청 답답하다 생각한 적 많았는데, 그 팔자 꼬는 년이 전해요. 재산 관련해서는 걱정해 주시지 않아도 될 상황이에요. 결국 헤어지는 상황이 와도 저에게 절대 불리하지 않게끔 해놨고요. 갈라설 때 서더라도 상담 치료라도 해보고 최대한 노력은 해보고 끝내도 끝낼 것 같아요. 글 읽어주시고 욕해주시고 도닥여주신 거 정말 감사해요. 여기 이렇게 털어놓은 것만으로도 답답했던 명치가 조금 후련해진 기분이에요. 정말 고맙습니다.